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났고 이제 새벽 2시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을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쪽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뭔가 이슈를 발생시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재밌는 포인트이긴 한데 근데 진짜 다들 먹고 살만해졌나 봅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요. 참. 네, 제가 금요일 영상에 놀래라. 딸깡 돈 우리 현자님들한테 다 들어가라고 제가 딸깡딸깡 소리 냈습니다. 아무튼 투매 때 손절은 후회한다라고 제가 장표를 넣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대로 넣었는데 장표를 댓글을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락시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목은 투매 때 손절은 반드시 후회한다입니다. 폭락이 아니에요. 자, 폭락이 나올 때 무조건 견디고 손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진정한 하락인지 투매에 의한 하락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의 투매는 저는 진정한 하락은 일단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일로 했을 때. 그래서 투매할 필요가 없었고요.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손절을 결정했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손절을 잘 결정을 했어요. 내가 판단했을 때 증시는 고점이고 미국의 그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상승 피로감 때문에 팔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손절을 이미 결정했죠. 익절 손절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투매가 발생하면 투매를 확인한 후에 그 투매 당시에 매도에 참여하지 말고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폭락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투매가 계속 발생할 때 그 투매는 누가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투매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다가 투매가 끝날 지점쯤 됐을 때 그거는 제가 미리 지정해 놓은 선이었죠.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릴 때 뭐냐 하면 지금 손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투매가 좀 길긴 길었죠. 이번 코로나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급 하락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투매 기간이 길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보다 더 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투매를 견딘 다음에 그 투매 구간을 견딘 다음에 반등할 때 손절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뎠으면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사실 떨어지는 타이밍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투매를 참으셨던 분들은 지금 팔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뱉은 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거 연장선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것도 뭐냐 하면 폭락할 때 손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폭락할 때 손절하지 말라가 아니고 투매 그 당시에 매도에 참여하지 말고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락하는 장이라도 N자형으로 하락합니다. N자형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내가 그 투매 직전에 폭락 직전에 내가 발견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게임 1, 2, 3 할 때 먼저 팔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파는 게 맞습니다. 투매가 발생해서 롱바디 음봉이 발생할 게 뻔한데 그거를 견디는 거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 폭락의 시작점에서 팔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정보는 남들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롱바디 음봉이 발생한 다음이란 거예요. 약간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죠.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삐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삐라가 옳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늘상 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던 그런 이슈인데 그거를 빌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조용히 관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면입니다. 경제면이고 투자자입니다. 근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는 터치하고 싶지 않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지정학적으로 그려봤어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중국, 북한, 남한,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죠. 각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입니다. 코비드19 사태죠.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맞죠? 지금 뭐 회복 국면에 있긴 하지만 즉 그 주식이 회복했지 경제가 회복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백신 치료제 개발에 그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근데 김정은은 가만히 있고 아마 부대장을 내세운 것 같아요. 이제 대빵은 나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남한과 결별할 때라고 얘기했고 다음 대적 행동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길 것. 자, 군사 액션이 있을 거다라는 걸 시사했고요.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폭망 중일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마도 이것도 코로나로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은 약간 좀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이 당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이 갓난새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이 트럼프가 보시면 이제 김여정 담화에 실망했고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11월 재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가쟁이가 11월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이에요. 6월이고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 선거 캠프를 꾸려서 이제 대선 그 선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현재 대립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과 대립이 극악으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국민들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데 중국을 때리긴 때리는데 경제적으로 같이 폭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죠. 약간 그렇게 접근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재선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서로 머리 쥐뜯고 막 와이셔츠 다 찢어서 막 젖꼭지 나오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재선 실패를 희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왜냐하면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서로 먹을 게 있긴 있어요. 먹을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 투자적인 파급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높은 확률로 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자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노액션이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둘은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여기서부터 정치적인 추정이에요. 링크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좀 액션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지금 재선 준비 중인 상황을 약간 흔들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액션들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삐라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자, 6.25 남침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 군사적으로 할 거야. 우리 6월 25일 아침에 쳐들어갈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군사적인 액션을 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액션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선을 넘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는 것 같은데 북한이랑 우리랑 이 둘이 다 떼놓고 다이다이 뜨면 얘네 진짜 얼마 못 버티고 우리한테 개 작살납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게 제가 밀덕, 군대 덕후라서 아는 거예요. 아무튼 예, 그렇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그런 액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뭐 그 남북 연락 사무소 박살내고 뭐 거기 뭐야 아난티 리조트 같은 거 박살내고 약간 이런 보여주기식 액션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고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또 루머 돌 거예요. 뭐 막 뭐 휴전선 인근에 뭐 병력이 모이고 있다는 둥 뭐 이런 루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중 루머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남쪽은 상황이 엄중 인식 뭐 남북 합의 준수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남한은 보면 지금 얘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많죠. 근데 우린 당면한 이슈가 없습니다. 없어요. 총선도 끝났죠. 그러니까 당면한 이슈가 없습니다. 예, 추측은 방어적인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방어적인 대응이죠. 약간 이런 식의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정학적인 서로의 이해 타산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예, 북한의 강력한 액션은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액션이 있잖아요. 갑자기 미사일을 우리 영토에 떨어뜨린다거나 뭐 영해에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늘상 하던 도발을 하겠죠. 한두 달 내에 지금 그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 한두 달 내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지금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일부러 딴지 걸고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등 막 약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나 뭐 미사일 도발 등 예상합니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증시는 그리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쏴도 그냥 잠깐 뭐 빅텐만 상승하고 막 이랬지 우리가 막 개떡나가거나 갑자기 모두가 한가 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사람들한테 빌미가 필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익절해야 될 빌미가 필요하다. 나는 왜냐면 하락했을 때 정말 나이스하게 투자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아이씨 팔아야 되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북한 이슈 발생했네 그래 미사일 쐈네 하고 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하나 그리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됐어요. 이 제 채널만 봐도 압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어요. 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미사일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탑재한 사람들이 지금 증시를 하락시키기 딱 좋은 이유에서 외국인 기관이 탁 트리거링 하면 굉장히 투매에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매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매수하거나 이런 식의 액션은 취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관망을 하면서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신규로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서와 북한 리스크는 처음이지 라고 제가 지금 뒤로 얼굴을 제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변동성을 제가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엔. 그리고 쌍용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쌍용차로 갈 뻔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쌍용차지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쌍용차에 대한 이슈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뉴스를 하나 포함돼요. 3연초가 쌍용차, 대주주 마인드라 또 지분 매각 가능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자, 보세요. 쌍용 자동차가 3연초가에 빠졌다. 대주주인 인도 마인드라 그룹은 거듭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손 떼려고 한다. 자, 이 기사의 의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쌍용차에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한국 지금 망했어 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을 가봤어요. 외신을 가보니까 마인드라 힌트 기빙업 뭐 쭉쭉쭉 쌍용의 코비드 로시스라고 하는데요. 마인드라가 무엇을 얘기했냐라고 보니까 쌍용 모터 needs a new investor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마인드라가 나 이거 다 처분할 거니까 너네 꼭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얘기를 보면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필요로 한다. 어감이 다릅니다, 이거. 이거 어감 다른 거예요. 예, 얘는 지금 should라고 했고 얘는 need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 해석을 할 거면 똑바로 하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쓰레기, 한국 경제입니다. 개쓰레기인 거예요. 이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보면 오 지금 마인드라 지금 다 지금 시장가로 팔고 나갈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내 지분도 넘겨줄 수 있고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400억도 투자했었죠. 근데 2,300억을 투자 안 해가지고 지금 채권단이랑 정부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마인드라가 팔아 제끼는 게 정부랑 채권단을 압박하는 용도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사도 있어요. 외신을 보면 마인드라가 exit plan from 젠지라고 하는데요. 이 젠지라는 게 일렉트릭 스쿠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스쿠터, 일렉트릭 바이스클 이것도 정리한대요. 마인드라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지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안 좋아서 손해나는 산업을
그냥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채권다 압박력이 아닙니다. 니네 니네들이 돈 안 내놓으면 나도 돈 안 줘. 약간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압박용은 아니고 실제 경영 재편으로 인한 투자업체 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쌍용은 돌아오는 채권을 못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쌍용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쌍용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뉴 인베스터가 나타나면 그때 반등하겠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쌍용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두뇌 속입니다. 두뇌 속.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곰새끼가 있고 이 소새끼가 있는데 불마켓, 베어마켓이죠. 지금 확진자 확대랑 경기 침체 그리고 이님들 그리고 이님까지 해서 이 불마켓을 이끌어왔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락다운 해제,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이런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이 불마켓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툭 내려왔어요. 예, 툭 내려와가지고 베어마켓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한해서요. 이런 걸 보면 참 진짜 코로나는 어찌 보면 지구 평화를 위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 환경이 개선됐죠. 전쟁이 억제됐죠. 이 조그만 세포 하나가 전 세계 전쟁을 중지시켰습니다. 한 번에. 분쟁도 휴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 전쟁, 뭐 기타 보더라인 전쟁들을 다 휴전시켰고요. 그 집에 다 사람들을 가둬놓으면서 가족 관계를 발전시키고 참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지금 저 북한이 등장함으로써 경계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추가 매수는 끝났고요. 상승하면 좀 지켜보는 거죠. 제 인버스는 상승하는 거니까. 해지 수단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좀 괜찮습니다. 예, 위클리 대시보드입니다. 이게 좀 뒤로 밀렸죠. 예, 저런 이슈들 때문에 먼저 얘기하고 넘어왔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공매도 규정 강화 연장 검토를 얘기했습니다. 호재 포인트겠죠. 무차익 공매도나 업팅룰 위반 같은 것들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언급했어요. 이거는 그냥 언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분입니까? 와, 이건 일본이지.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0%랑 0.00001%랑 다릅니다. 로또 당첨률이 0%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나요? 아니죠. 0.001%의 확률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미국 고용 개선되고 있습니다. 락다운 해제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실게요. 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감소 계속하고 있고요. 뉴욕주의 5개 지역 정상화에 돌입한답니다. 그 다음에 락다운 재실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우신이 얘기했어요. 재차 봉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락다운을 다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만큼 퍼져도 락다운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미국 5차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EU 경기 부양책 가동,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악재를 보시면 북한 지정적 리스크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어요. 예, 무서운 개가 짖는 법이죠. 미 연준 제로금리 지속 언급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 안 좋은 겁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5차 부양책이. 미중 무역 전쟁 지속 갈등입니다. 이거 계속 잔존하고 있는 이슈예요. 중국 대상 기업 제재 추진도 하고 있고요. 한일 경제 전쟁도 지금 잔존한 이슈예요. 기업이 채권단은 지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 쌍용 투자 포기설이랑 아시아나항공 원점 재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재 호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약간 악재 쪽으로 기울고 있죠. 약간 이런 것들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궁금해요. 어차피 지금 벤치 멤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뛰어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우리 본진이 리타이어 돼도 지금 벤치 멤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60조가 지금 들들들 하고 있죠. 막 폭락이나 가면을 쓰고 막 외치고 있어요. 팬데믹 이슈를 보시면 지금 확진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 수치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치료제 개발은 좀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데요. 지금 중국의 시노백이란 백신 업체가 초기 임상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시다. 자, 악재 호재인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악재 호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추가한 게 너도 나도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시청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정말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구독자분이 또 굳이 봐달라고 했는데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저 놀랬습니다. 정치 채널이더라고요. 우파 정치 채널인데 미국 주식을 해야 되니 테슬라는 신고가를 찍을 거니까 20, 30대가 뭐 팬티 벗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단타를 한다 이러면서. 정치 채널입니다. 정치 채널인데 주식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악재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갑자기 좀 그래요. 거품의 시작이면 다행인데 좀 그래요. 아무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수급주, 언택트, 정책주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세상에 주식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식 전문가란 그 업종은 없습니다. 그냥 주식 전문가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팩트라도 정리하고 경험이라도 진솔되게 아무런 목적 없이 내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목적 없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제 신념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식 채널 같은 거 보시면 그놈이 뭘 사고 파는지 보이던가요? 이놈이 이걸 왜 좋다고 하는지 보이던가요? 어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는지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 전혀 제로 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감원에 저 찔러봐야 나오는 거 없습니다. 저는 보여드리는 게 다예요. 자, 파월 테스티모니. 파월이 또 고백을 한답니다. 다음 주에 또 페드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 Fed's view on economy and more clarity.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Bond buying and lending program.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랑 그 다음에 채권 구매랑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답니다. 투자자들이. US 리테일 세일이랑 잡리스 클레임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데요. 저 굉장히 좋게 나온답니다. 저런 것들 괄목할 만하고요. Can you bounce in value stock stick?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주가 상승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얘들도 가치주, 그 다음에 여기 그로스 스탁, 그러니까 성장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 주식 이론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이론도 결국엔 미전놈들이 쓴 거 가져와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책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번역한 거 보는 게 나아요. 원서를 보는 게 최고지만 그냥 원서를 번역한 걸라도 보는 게 낫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약간 좀 퀄리티가 낮습니다. BOE to expand stimulus measure. 이제 영국은행이 스티뮬러스를 확장한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티뮬러스 플랜 해야 될 겁니다. busy week in EU. 그러니까 이제 EU가 좀 바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리스 존슨 얘기가 나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포스트 얘기죠. 그 후에 협상하는 겁니다. 포스트 브렉시트라고 하면 되겠죠. 내신입니다. 여기 보면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 한도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이제 공유경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언택트가 약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땡땡페이라는 걸 계속 활용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 한도가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걸 좀 확장하겠답니다. 이거는 뭐 이런 페이 경제에 대해서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막혀있던 걸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언택트주가 좀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정부 추가 규제 만지작, 10년간 9조 규모 토지 비축. 이거는 왜 넣냐 하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놓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음 정권도 좌파가 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규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규제하는 곳이 오른다라고 지금 부동산이 막 그 석유 터지듯이 여기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계속 올 거예요. 자, 재난지원금 뜻밖의 재팟, 안경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보고 안경주, 가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단 휴비츠, 인토로조, 삼성무역 저런 종목들이 내일부터 며칠간 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또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개인 투자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뛰어들 거예요. 상승하니까 저 뉴스가 진짠가 보다. 매수 이러고 막 눈이 풀린 채로 막 계속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참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상승하면 저도 단타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관심 종목 매매 전략입니다 하면서 휴비츠를 익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 그냥 목 잘리는 거죠. 아무튼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급등하는 종목을 뭐 굳이 놓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종목은 미리 매집한 놈들이 그냥 대놓고 쓴 기사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재난지원금 뜻밖의 잭팟이 터져서 안경주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자 보세요.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안경주 이런 날 올 줄이야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안경주가 3-4배 올라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 뜻밖의 잭팟이 터져서 안경주가 3-4배 올라서 신고가를 찍고 있어야 될 기사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자 비록 코스피 지수 상승률 24%에 못 미치진 못했지만 향후 주가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금 이게 제목이랑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냥 현재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신규 개인 투자자는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 처음이라면 ETF로 주식 투자 시작하면 좋은 이유 이런 것도 진짜 후이 번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 장점은 모두 갖춰 많은 투자자가 활용하는 혁신적 투자 상품 중 하나다. 혁신적이래요. 지금 나온 지가 언젠데 혁신적이라고 합니까? 마치 혁신적인 계산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나와서 다 결제하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 특히 주식 입문자들은 한 얘기예요. 괜찮은 선택이라 말한다. 자 전문가들 누군지 안 나와요. 누군지 안 나옵니다 지금. 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밑밥 깔죠. 밑밥 깔고 손실 확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밑밥 계속 깝니다. 포트폴리오 및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이놈아 지금 혁신적인 투자 상품이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많아. 이거는 일반 주식을 투자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일반 주식 투자하면 그렇죠. 손실 확률 줄이는 게 중요한 거 일반 주식 똑같죠. 포트폴리오 및 투자 비중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거 똑같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투자 상품이지. 그게 ETF의 장점이라면 내가 말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트럼프 먼 나라 분쟁 해결 미군 책무 아니야. 적들 위협 시 행동. 이 적들은 북한입니다. 북한이고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도 좀 있으면 악재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철수 안 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미군도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댓글 같은 걸 보면 제가 아쉬운 게 뭐 어차피 미국이 철수 못 하니까 뭐 강하게 나가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어요. 도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좀 프로파간다다. 한일은 지금 현재 좀 이 자산 매각 관련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중도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보시면 US에 대한 데이터들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의 주요 이벤트를 간단히 보시면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흘러가겠다. 산통부 장관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코리아 FT랑 업체를 방문한대요. 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네요.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답니다. 여기 뭐 사업 설명회에 관련되는 업종들이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협의체 공식 창립,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재부 2차관이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현장 방문, 인공지능, K방역, 국제표준화에 K방역이라고 하면 이제 진단킷 같은 것들이 있겠죠. 중견 중소기업 현장 기술회로 비대면 방식으로 언택트죠. 자, K바이오 육성을 위한 K바이오,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 이거는 뭐 음압이라든가 진단킷 관련된 종목들. 산통부 장관 군 수소 활용 확대 MOU 체결 시 수소 활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군인이 수소를 먹는 거 아니겠죠? 그럼 수소차 할 건데 제목을 왜 저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아까 그 미국의 원유 그 재고량을 보면 이거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8차 국가 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업계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철강주 지금 조정 보이고 있죠. 근데 조정 그 추세선 하단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탁 튀어 올릴 수 있어요.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개발 본격 착수. 뭐 다 명사야. 아무튼 이거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엮이겠죠. 자율주행 관련 기술, 그 다음에 그 선박 관련 기술, 선박 관련 제조업체, 철도 분야 민간 제한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이거 그 신분당선 같은 거, 철도 사업 SOC 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면 뭐 DITI, 에콘마이스터, 부단산업 이런 것들, 현대로템 포함해서 철도 관련주들 하락 많이 할 거예요. 이때까지 하락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때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까지만 하락하고 있으면 목요일 날은 윗꼬리를 달지언정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부 OECD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합동 컨퍼런스 개최. 포스트 코로나. 우리나라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치료제 백신이 아닙니다. 진단킷이에요. 이런 것들 좀 집중할 만하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당뇨병 학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영진약품, 현대약품, 앞타바이오. 이거 셀리버리 빠졌습니다. 업데이트 안 했구나. 셀리버리. 그리고 6월 19일에 신라젠 실질심사 결정일 약간 데드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코스닥 시장에. 6월 19일에서 21일 또는 월말까지 이낙연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6월 22일부터 미국 아마키 2차가 진행됩니다.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음봉을 좀 보였는데요. 근데 양봉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밑골을 좀 달았어요. 둘 다 달았고, 나스닥은 올타임 하이 드디어 만스닥을 찍었습니다. 만스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보여도 다시 만스닥을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만은 넘을 겁니다. 이제 벼룩점프로 해결한 거고요. 코스피도 약간 지금 다우존스보다 강했죠.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금요일날 보셨죠? 왜냐하면 미국이 하락한 만큼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놀랍게도 코스피가 다우존스보다 셉니다. 역시 이 K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K 박스닥, 박스피 말이 꼬이네요. 코스닥도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코스피보다 강하고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강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그렇게 되면 상승 피로도는 얘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정을 보이면 그래도 2000선이나 2000선 밑까지는 강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시면, 자,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공매도 상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느는 건 지켜보려고 해요. 계속. 대차도 당연히 줄겠죠.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거 없습니다. 공매도 상환 계속 하겠죠. 계속 하겠죠. 이렇게 3달 동안 계속 하겠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투자자 예탁금 계속 들어올 기세죠. 추세가 계속 들어올 기세고, 대차 상환도 계속 하겠죠. 신용장도 계속 늘겠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고장난 시계. 이것도 고장난 시계. 언제 바뀌냐 좀. 자, 외환시장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US 달러 인덱스가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어요. 원달러도 같이 반등했죠. 지금 원달러가 그 US 달러보다 약간 좀 더 약합니다. 약한 상황이고, 지금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좋아지면서 금이랑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추세상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 지금 이 뒤에서 본원통화랑 협의통화를 보시면 알 겁니다.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안도 지금 약간 포치를 깨기 직전입니다. 원자재를 보시면 지금 계속 2, 4, 6주 정도 상승하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그래프만 봤을 때, 이 차트만 봤을 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아무튼 이 정도 조정은 보일 수 있어요. 상승에 대한 40%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그래요. 플랫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40%까지는 되돌려도 된다. 그러니까 원유가 지금부터 좀 떨어져도 됩니다. 그럼 떨어지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40%라고 하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40% 밑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또 마이너스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도 지금 안전자산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반등했는데,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계속 상승해도 금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기 자본이 몰려서 그래요. BDI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플러스 전 세계 증시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BDI 지수만 봤을 때요. BDI가 급반등하면 웬만하면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BDI가 왜냐하면 이 전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다우 철도 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운송 지수라고 하죠, 그걸. 운송 지수가 예전에 철도에 물건이 많이 실려 날리는지 약간 이런 지수예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운송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를 선행한다라고 이론이 있죠. 다우 이론에.
다우 이론이라는 책을 봐도 재밌습니다. 원서로 보세요. 디램 익스체인지입니다.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랑 이거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약간 커플링 돼 있지 않습니다. 본원통화가 더욱더 상승했습니다. 지금 본원통화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각도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약간 이때도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찍어내요. 이놈들이 계속 찍어내요. 그러다가 좀 회수했다가 이때 금리 올렸죠. 회수했다가 이때 금리 올면서 회수했다가 지금 이렇게 확 찍어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해서 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확히 동치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협의통화입니다. 미국에. 거의 뭐 각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의통화도 상승했습니다. 지표가 업데이트 됐어요.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페드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또 상승했습니다.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혹자가 얘기하는 여신이죠. 여신. 증시 상승이랑 관계없겠네요. 자, 10년물입니다. 지금 현재 잠깐 놀래서 10년물로 돈이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요. 이것도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일어난 거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반등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혼자 걸렸죠. 미국이랑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숙명입니다. 저 친구들 안고 가야 돼요. 지도에서 없앨 거 아니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자, 테드 스프레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좀 올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미 마무리 하셨겠죠. 새벽이니까. 월요일부터 장이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이 시장에 우리 친구들이 신핑이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고식 치르게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매 같은 거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증시의 하락은 합리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한다. 더 이상 증시가 상승할 것 같지 않다는 합리적인 이유로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매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셨으면 한다라는 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한 주 화이팅입니다.